의대 증원으로 인한 입시 변화, 입시 전문가들의 해법은? 안녕하세요. 군단입시 이경화입니다. 네, 김재현입니다. 네, 윤원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대표님이 막 얘기를 막 해주시니까 맞아 따라가느라 바빠요. 제가 이번에는 아주 그냥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의대 증원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이제 의대 증원이 되면 과연 의대 가는 애들에게만 좋을까?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1부터 10까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의대 증원이 되면은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좋은 효과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인원이 증원돼서 커트라인이 떨어진다. 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의대 같은 경우에는 뭐 1.3 정도 뭐 이 정도로 보잖아요. 네, 그게 이제 1.5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인원이다라고 판단은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볼 때 1.0 정도의 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대략 한 1,500 정도로 추산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 1,500명이 이제 1.0이면은 이게 수시 정원에 대한 증가 폭을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3,000명일 때 저희 2,000명을 뽑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 5,000명으로 증가했을 때 한 3,500명 정도 수준으로 이제 수시를 선발한다라고 보면은, 지금 수시만 하더라도 1,500명 정도, 거의 2배수 가까이 증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내신에 대한 폭에 있어서 1.3 이내의 내신 이외에 있는 학생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엑셀로 한번 굴려봤어요. 배수 선발까지 굴려봤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학교마다 4배수, 5배수, 심지어는 7배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영남대 같은 경우 7배수도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배수까지 포함해서 1차 합격증을 몇 명이서 받느냐, 라고 했을 때 2,000명 선발할 때 한 5,000명 정도를 받아요. 네, 그리고 3,500명 선발할 때 저희가 다 때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인원 비중을 갖다가 동등한 비중에 따라서 증가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1차 합격증을 받는 인원이 9,000명 가까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1차 합격이 거의 한 4,000명 정도 증가를 한다. 이렇게 엄청 보는 늘어나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인원이 늘어나는 것보다 이제 1차 서류 패스가 상당히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더 많이 일단 네, 더 그러면 많은 이제 기회가 학종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커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네, 내지는 서류를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진검승부로 면접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러면은 의대 입시에서 지금 커트라인 떨어질 거냐? 당연히 떨어집니다. 네, 교과는 0.2에서 0.5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고, 네, 이제 학종 같은 경우에는 이 폭이 거의 1.0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 1차 선발이 5,000명에서 9,000명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인원이 1,500명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1,500만 딱 늘어나서 커트라인을 재면 안 되고, 이게 1차 합격증을 그러면 9,000명까지 잡으니까, 네, 그것까지 이제 봐야지. 예, 일단 내신을 거기까지 이제 커버를 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면접에서 진검승부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내신 커트라인의 폭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이제 서류 통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신 폭이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사 특목애들의 어떤 유리함이 좀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은 정시인원도 증가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회사원들도 회사를 때려치고 지금 의대 입시에 매진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저녁반 생긴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작년에 이제 수능이 상당히 좀 어려운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됐다라고 지표가 나왔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재수생들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재학생들은 다들 피바다가 됐거든요. 네, 그런 현상이 점점 강화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죠. 적어도 지금 현재 고1이 수능 칠 때까지는. 그 이후에는 고교학점제가 되니까. 28년. 일단 정시를 희망하는 재수생들이 늘어난다. 이 얘기는 기본적인 어떤 수준의 모집단에서 상위권 모집단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상위권 모집단이 늘어나면은 결국 수능 체제를 따기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최저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된다면 분명히 수능 체제가 없는 의대 전형에 대한 경쟁률은 올라갈 것이다. 경희대. 수능 체제 없는 데가 생각보다 되게 많잖아요. 서울대. 서울대 일반 전형, 그다음에 고대 계적, 네. 결적합평, 그 외에도 경희대, 성균관대, 중앙대, 없는 학교들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과는 오히려 완화가 됐다. 근데 수능 체제 맞추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가톨릭대 같은 게 4하부, 고대 같은 게 하국수행 4하부, 이런 식이면은 과연 재학생들이 이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애들이 몇이나 될 것이냐. 그러면은 이게 커트라인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게 완전 나비 효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숫자만 늘어난 네. 것만 지금 막 보고 있는데 네네. 이제 그거에서만 볼 게 아니라 네. 1차 합격자가 뭐 배 정도로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과연 그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서 그 네. 결과를 뒤집을 것이냐 네.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재수생들 졸업생들은 상위권에서 일단 합류를 한다. 그렇게 되면 수능에 있어서 좀 약간 불리해질 것이라는 얘기 선생님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네. 그때랑 똑같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수능 체제로 맞추기가 녹록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네요. 네, 의대 입시를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정시로 파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라고 봐요. 재학생들이. 네, 왜냐면은 이 떨어진 애들이 1년만 하고 끝날 것이냐, 2년, 3년 할 거거든요. 붙을 때까지 네, 그리고 이제 고교학점제가 시행하기 전까지 이제 막판에 또 몰릴 거예요. 28년도 전까지. 네, 근데 고교학점제 시행하고 나면은 정시 그 수능 패턴이나 이 내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과 수능이거든요. 이과 수능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대학들이 전부 다 면접이나 학생부를 넣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재수생들에 대한 유리함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때 되면 아마 중단이 될 거예요. 재수생 유입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사실 수능 최저를 달성하기 힘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신 같은 경우에는 뭐 내신 받기 싫어가지고 낮은 등급의 내신을 받는 애들은 없거든요. 그리고 내신하고 수능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있으면 등급이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비교과나 진로 활동은 조금 다르거든요. 본인이 열심히 하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부분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 좀 유리하다. 네,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일단 의대 증원이 돼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건 그냥 너도 나도 의대 입시판으로 뛰어든다라는 게 그쵸. 가장 큰 변화겠죠. 너도 나도. 그렇죠. 그렇게 돼서 대부분 N수생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재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현상이 올해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뭐 3합5, 4합5를 맞추는 애들, 3합4, 4합5를 맞추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경희대 치대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가 한 1.7 정도 되는 애였거든요. 근데 그런 건 예전에는 꿈도 못 꾸는 점수였죠. 근데 예비 3번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난 게 이번에 정시의 의학계열 입시판이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위권 의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치대, 한의대보다 컷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런 사람들이 많고 얘네들이 어디를 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의대 자체에서도 수시 때부터도 되게 이런 말로 할 수도 있겠다. 속된 말로 돗대기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입시가 늘 내신 석차 순으로 결정되지 않거든요. 그쵸. 나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몇 년간은 그 내신 석차 순으로 결정되는 패턴이 존재했었거든요. 아마 올해가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고 이번 입시에서도 아마 이게 어디에선가가 계속 빵꾸가 나고 역전되는 현상이 되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지방대 의대 같은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지방대 의대가 제일 크게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번에 수능 최저 관련해서 얘기들이 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의대 정원 늘어나면은 뭐 대학 입장에서야 뭐 등록금 수입 늘어나니까 좋은 부분이긴 한데 문제는 이 수능 체제로 과연 유지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은 이거 지금 만약에 정원 늘리잖아요. 그럼 분명히 재수생들 확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수능 최저 맞추기 되게 힘들어서요. 그럼 지방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교과, 그다음에 수능 최저 이 두 패턴이거든요. 비교과가 잘 없어요. 아니 없는 학교도 있고 뭐 예외적으로 한림대처럼 아예 학종만 있는 학교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교과 내신 베이스예요. 그러면은 수능 최저를 안 걸 수가 없는데 이 수능 체제를 너무 세게 걸면은 지방에 있는 애들 가뜩이나 수능 약한데 우수수 다 떨어지고 그러면은 결국 서울 애들만 논하는 상황 아니면은 뭐 재수생들만 논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근데 네. 그 의대 증원하면서 이제 하나 더 나온 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지역 인재 전형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역 인재라는 거는 그 지역에 사는 애들을 퍼센테이지를 많이 줘서 뽑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처음에는 그 의사 단체에서 뭐 반에서 몇 등 하는 애도 의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반발을 샀잖아요. 근데 실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 전교권이라고 하는 애들이 결국 가게 되는 성적대예요. 그렇지만 예전보다는 솔직히 떨어지는 건 맞겠죠. 네. 그래도 정말 못하는 애가 운이 좋아서 붙는 케이스는 없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돼서 지역 인재가 40% 정도 선을 유지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증액된 부분에 네네. 대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과연 일반적인 애들 한테까지도 돌아올 몫이 많겠는가라고 하는 건 좀 의문이 나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 애들이 여기는 되겠지라고 썼던 데에서는 오히려 컷이 올라가고 여긴 안 되겠지 그냥 질러보자라고 했던 데에서는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역전 현상 이런 것들이 더 가중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서영고에 다니고 있는 지방 출신 1학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다라고 다시 봐요. 시험 봐서 왜냐면 거기 있는 애들은 대략적으로 내신이 1점대 한 중반 이상은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그 지방 출신이고 이제 비교과가 약하고 대신에 1년 정도 했을 때 수능 최저를 맞출 가능성은 오히려 올라가고. 이전보다 올라가죠. 근데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행도 해야죠, 교과도 챙겨야죠 이러니까 일단 시간이 부족하고 수능 패턴에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신 쓰는 머리하고 수능 쓰는 머리가 다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신 계속 준비하다 보면 수능 머리로 전환을 하려고 그래도 이게 빠르게 잘 안 돼요. 근데 대학 가고 나면은 이게 또 빠르게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내신이 어차피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이미 나와 있겠다. 수능만 파면 돼요. 근데 수능 체제를 갖다 만약에 낮추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한다? 그럼 정시에서 인원들 증가하고 이런 애들 증가하고 해가지고 시험을 쳤어요. 정시까지 노린 애들이 쳤는데 만약에 뭐 서영고 정도 이제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로 이제 해서 붙은 학생들이 의대를 노리겠다 이래가지고 재수를 했는데 수능 최저 정도만 라인을 맞춘다. 그러면 걔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시를 쓸 때 지역 인재 교과를 같이 섞어 쓸 수 있거든요. 근데 현역들은 이제 최저를 못 맞추면 아예 그냥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써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러면은 내신이 뭐 4.0 된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아무리 1.0이라도 수능 최저 못 맞추면은 그거는 그냥 원서 지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지방 출신에 있는 서영고 스카이를 다니는 학생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근데 재학생의 입장에서도 좀 득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솔직한 얘기로 의대가 정원을 그렇게 많이 넣는다라고 하면 일단 1단계를 통과한 애들은 더 의대 입시에 빠지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내신이 제 생각에도 한 1.5에서 1.7 정도 사이까지는 어떻게든 1단계는 다 붙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일반 학과는 안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스카이부터 해서 좀 재학생들을 위한 전형들에서는 좀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그냥 최저가 없는 곳 말고 최저가 있는 곳에서는 정말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반전의 효과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의대를 제외하고. 네. 그리고 네. 지금 재학생들 입장에서 대다수의 학교장 추천 전형인 같은 경우엔 3합 7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좀 형식이 다르긴 하지만 지방에서는 그것도 맞추기가 좀 어렵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좀 재학생들만으로 뽑는 그런 전형들을 찾아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의외의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올해의 첫 스타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렇게 되면은 일선학교에서는 사실 이제 내신으로 커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내용 자체보다도 내신으로 커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의대에 만약에 커트라인 떨어진다 이런 얘기하면은 묻지마 지원이 있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거든요. 일단 의대 내려왔다더라. 지금 1.5? 그럼 무조건 넣어봐. 일단 넣어봐. 네. 어떻게 될지. 그래가지고 우수수 떨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을 할 것 같거든요.